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생계 문제를 호소하다가 부산의 한 구청에서 난동을 부린 90대 참전 용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사건의 발단이 된 만큼 적절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오전 10시 20분쯤 부산 해운대구를 찾은 90대 할아버지가 기초생계급여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급기야 구청장실을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지팡이를 휘둘렀고 난동이 1시간가량 이어지자 결국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제지하는 과정에서도 A씨는 격렬히 저항하다 여경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의료비 부담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해운대구 등의 설명입니다. 국가유공자가 생활고를 겪다가 이처럼 법을 어기는 사례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생활고를 겪던 80대 유공자가 마트에서 반찬을 훔쳤다가 붙잡혀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보훈당국은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추가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지만 신청과 선정 과정이 어려워 실제 지원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훈청 관계자입니다. 일단 보험급여금이라든가 이런 금전적으로 지원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고령이시기도 하고 근로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실하신 경우가 많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오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라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가 고령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맞춤형 관리 등 적절한 돌봄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부산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시내버스 기사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특히 비리 관련자를 즉각 해고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박중석 기자입니다.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부산 시내버스 업계에서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기사 채용 비리. 최근에는 채용을 대가로 각각 수백만 원을 주고받은 모 업체 관계자 3명과 응시자 3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난 2017년 버스 업체의 승무원 공개 채용 제도 도입을 공고한 부산시는 이후에도 이 같은 비리가 이어지자 직접 개입이라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는 기사 채용에 있어 각 업체 내부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승무원 공개 채용 제도 개선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업체 채용 담당 임직원이나 노조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서류 평가 절차를 정량화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면접심사 시 외부위원의 정원을 확대하고 외부위원 역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해고할 수 있는 노사단체 협약서를 개정해 채용 비리 관련자의 경우 구속수사나 벌금 등 유죄 이상의 법원 판결이 있으면 즉각 해고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합니다. 부산시 관계자입니다. 채용 비리가 발생을 하면은 이 준공영제 근원적인 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하는 거는 지금 노사가 협의를 해서 단행을 할 예정입니다. 시는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대표 노조 등과의 협의를 통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올해 내에 나머지 개선안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철도노조가 오늘부터 전국적인 파업에 돌입하면서 부산으로 가는 열차가 줄었지만 아직 큰 혼선은 빚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부산역 기준 KTX 고속철도는 평소 106차례에서 74차례로 운행 횟수가 줄었고 새마을호는 평소의 80%, 무궁화호는 70% 수준으로 편수가 줄었습니다. 반면 부산 신안과 경기 의왕으로 가는 화물열차는 평소 13차례에서 5차례로 크게 줄었고 운송량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지만 각 업체가 파업 대비책을 실행해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지난 3월 초 부산 서구에 있는 B씨의 직장에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비명을 지르고 직장 동료가 말리는 상황에도 흉기를 계속 휘두르는 등 A씨의 범행이 대범하고 잔인하다며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개최하는 지방시대 선포식이 오늘 부산에서 개최된 가운데 부산시도 부산발 지방시대 구현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지방시대 발전지원 조례안을 공포한 뒤 이달 말쯤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입니다.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는 분권과 균형 발전에 관한 시의 핵심 정책을 심의 의결하고 중앙지방시대위원회와의 협력을 지역 발전을 견인한다는 목표입니다. 11월로 예정된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발표를 앞두고 부산시가 올해 국정감사를 면제받았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 달 진행 예정인 광역지자체 국감에서 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취지로 올해 국감에서 부산시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광역지자체는 2년에 한 번씩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받아오고 있는데 부산시는 지난해 국감을 받지 않아 올해 국감 대상에 오른 상태였습니다. 부산은 내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 많게는 7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며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23.8도, 습도는 86%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강일구, 기자 김혜민, 아나운서 국재리였습니다. CBS